안녕하세요. 마음챙김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비밀입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 빚더미에 앉은 소방관이었던 밥 프록터. 그는 어떻게 1년 만에 연봉 17만 5천 달러를 벌게 되었을까요? 단 하나의 비밀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부자 되라에서 발견한 그 비밀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카드에 적어 매일 반복해서 읽는 것. 이 영상에서는 밥이 발견한 마음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도 어떻게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1살 소년 에릭은 학습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이 원리를 적용한 후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하인즈는 22일 만에 캐딜락을 손에 넣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잠재력을 지금 깨울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들은 내가 큰 부자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저는 26살 때까지 인생에서 방황했습니다. 고등학교 2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 결정의 학교도 저도 모두 기뻐했죠. 지식도 거의 없고 기술도 전혀 없었으며 제 태도는 최악이었습니다. 그저 직업에서 직업으로 해군에서 소방서로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26살에 레이먼드 스탠포드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뭔가를 보았고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레이는 제게 행복, 건강, 물질적 부에 관한 특정 법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부자 되라라는 나폴레옹 힐의 책을 추천했죠. 그 책에는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을 찾으면 내가 진지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요. 당시 저는 연간 4,000달러를 벌고 있었고 6,000달러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저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매일 가능한 한 자주 읽는 것이었습니다. 1961년 저는 카드에 1970년 새해 첫날까지 25,000달러를 소유하겠다고 썼습니다. 10년의 기간을 주었지만 솔직히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사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매일 그 카드를 읽었고 1년 후 연간 17만 5천 달러를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년 내에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제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저는 가능한 모든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인 발전, 심리학, 마음의 영역에 관한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를 갖게 되었죠. 책뿐만 아니라 테이프와 레코드도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세계 어디든 여행했습니다. 저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것은 제가 저를 더 잘 이해할수록 여러분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미나는 모든 연구와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단순한 공부만이 아니라 많은 실천과 고통스러운 연구, 그리고 엄청난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큰 변화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미나를 공부한 수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타카푸나에서부터 미국 전역, 캐나다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자로 태어났다는 책은 현재 러시아에서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익숙한 철학과는 상당히 다른 철학이지만 말이죠. 이제 중요한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적 이해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들에 정확하게 답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읽고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생각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오래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붙잡으려 해도 그 껍질을 깨고 나와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꿈이 있습니다. 깊은 내면에는 꿈이 있고 때때로 그 꿈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빠르게 그것을 밀어내고 난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이것만 마음속에 똑바로 세우면 여러분은 이미 돌파구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 미주리에서 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조앤 화이트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 전인 1976년에 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이었죠. 그때 그녀는 11살 아들 에릭을 데려왔습니다. 에릭은 학습장애가 있다고 진단받았고 스스로를 거부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생각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상상해보세요. 조앤은 에릭을 세미나에 데려왔고 그곳에서 그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앤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학년에서 에릭의 성적은 급상승했고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에릭은 베이스테이트에 다녔고 이글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후즈후에 등재되었고 학교 신문의 편집자가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고 현재 미주리 대학교 3학년으로 학장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11살 소년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목표 설정자가 되었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성취였을까요? 후즈후에 등재된 것? 학교 신문의 편집자가 된 것? 첫 해의 성취, 대학 장학금?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단 하나의 아이디어.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 이미지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프랭크 고블이라는 항공우주 엔지니어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회사 예산을 검토하다가 모든 수입의 65%가 직원들의 급여와 혜택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학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고 다행히도 아브라함 매슬로우와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매슬로우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블은 나중에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논문에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모두 비슷하지만 실천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고 썼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우리가 잠재력의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부분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신 중에서 새끼손가락만 사용하는 습관에 빠진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침대에 완전히 가만히 누워있고 새끼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애원하고 빌리고 심지어 훔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에 성장을 멈추는 것은 거의 무시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나폴레옹 힐이 쓴 것을 다시 언급하자면 여러분의 구성 어딘가에는 성취의 씨앗이 잠자고 있으며 그것이 깨어나 행동으로 옮겨지면 여러분을 전에는 감히 희망하지 못했던 높이로 데려갈 것입니다. 저는 27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급여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예전에 저에게 연간 $4,000를 지불하던 동일한 사람들이 지금은 시간당 $4,000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한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육체 안에 살고 있으며 지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있는 지적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의 더 높은 측면에 접근하고 물질적 세계의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스크린에 집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 머리 중앙을 통과하는 스크린이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 자동차를 생각하면 집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자동차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림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활동이고 신체는 그 활동의 표현입니다.
뇌는 수십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포들에 우리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각인시킵니다. 생각할 때 우리는 특정 뇌세포 그룹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스크린에 그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돈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은 빈곤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뇌의 번영을 인식하는 세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을 새로운 인식으로 이끌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번영에 관한 아이디어를 반복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의 스크린에 그림들이 날아들게 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잠겨있는 위대함과 번영의 명확한 그림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순종적이고 성실한 하인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고 돈은 하인입니다. 이 방정식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면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서비스는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물리적인 존재로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면 우리의 물리적 존재를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과 제한은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영의식은 부족함도 제한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마음에서 뚜껑을 완전히 제거하고 위대함이 흐르도록 합시다. 제가 밴쿠버에서 만났던 한 강사는 제게 듣는 것과 경청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귀로 듣지만 감정으로 경청합니다. 그는 만약 배우려면 경청해야 하고 감정을 통해 경청해야 합니다. 마음이 당신의 몸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보를 모으는 것과 배우는 것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읽고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을 권장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면 학위를 받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무언가를 배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움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관여하며 그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하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 결과를 향상시킬 때 일어납니다. 그는 이것이 게임의 이름이다.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 한 훌륭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항상 그들이 얻는 결과로 그 사람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자신밖에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모든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고용주, 해군의 지휘관들. 결코 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이었죠. 그들이 저를 위해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자신에 관한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결코 공부하지 않았고 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죠.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했습니다. 텍사스 산안토니오의 트루만 플리트 박사는 개념 치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료 전문가들이 원인이 아닌 증상이나 결과를 치료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누리려면 전체 인격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체론적 치유라고 불립니다. 우리 모두는 세 가지 이해의 차원에서 동시에 살고 있는 삼위일체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차이는 결과에 있지만 여기 안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플리트 박사는 건강을 보려면 개인의 성격의 다른 측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그림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모든 관심을 기울인 신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행동을 바꾸려면 여기서 진행되는 일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일을 바꾸려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마음에는 두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식적 마음은 생각하고 추론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그는 독일 강제수용소에서 전쟁 기간을 보낸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수용소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적, 육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우리를 사슬로 묶고 학대했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의식적 마음은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모양을 따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의식적 마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현실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에릭이 그의 생각을 바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인즈 다스가 그의 생각을 바꿨을 때 그는 22일 만에 캐딜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바꿨을 때 제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 뒤에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힘이지만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행동 없는 생각은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감을 받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된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현실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개념에 감정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욕망,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생각에 힘을 줍니다. 생각에 감정을 더하면 그것은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상황, 사람,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 돈의 자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제게 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말했듯이 돈이 오기 시작하면 너무 빠르고 확실하게 너무 맹렬하게 와서 말 그대로 당신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 조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직들은 우리가 물리적 존재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 존재이며 지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격의 지적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의 더 높은 측면에 접근하고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의 몸속 원자의 전자는 파운드당 1100만 킬로와트 이상의 잠재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몸 안에는 북미 대륙 전체를 거의 일주일 동안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잠재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에너지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진술입니까? 우리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동하고 빛납니다. 실제로 몸 주위에는 에너지 오라가 있습니다. 세포가 몸을 떠날 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몸을 떠나는 에너지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초 시몬 커를리어는 신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카메라에 포착할 수 있는 사진 기법을 완성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이미지가 바뀌면 몸의 진동이 바뀌고 이 에너지의 밀도와 색깔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에너지를 형성하고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번영의 의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이 번영으로 조율되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세요. 그것을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매일 여러 번 읽으세요. 그것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느끼고 그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부는 물질적인 형태가 아닌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워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하실지 궁금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